네,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연구원에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지금 안내는 그 MBDC 전력 변환 기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보다는 저희가 하는 전체적인 개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런 기술들을 한다는 개요 말씀드리고 기업에서 보시고 저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계획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의껏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꾸며봤습니다. 네, 저희 본부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연구원은 지금 출연연 25개 중에서 전기 분야를 하는 유일한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다시피 전력망에 대한 주로 공공 인프라 기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이나 전력망에 들어가는 기기들, 그 다음에 전기 모터라든지 추진체라든지 하는 응용 기술들, 그 다음에 의료기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재료해서 배터리 쪽이나 절연체, 그 다음에 뭐 각종 탄소 나노 튜브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출연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연구 개발이 주 분야이기도 하지만 시험 인증 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력 기기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기기까지 시험 인증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점이 좀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군데의 저희 캠퍼스가 있고요. 지금 창원이 본원이고요. 저희 스마트리드 본부는 3년 전에 창원에 있다가 기능을 광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지금 광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렇게 12개 본부와 2개 연구단, 1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 아까 시험 인증과 연구 부서 말씀드렸는데 연구 부서 중에서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연구 본부를 아예 떼어서 광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창원에서는 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배터리 쪽 테스트하는 것을 광주 쪽으로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쪽으로 와 있는 저희 스마트 그리드 본부의 조직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마트 그리드 본부 연구 본부가 4개의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기기 시험실이라고 해서 배터리 쪽에 주로 큰 용량이 큰 전력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하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력은 창원에 잔류 인력이 좀 있습니다만 73명 정도 매년 저희가 한 180억 정도의 R&D 예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그리드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는 주로 이제 구성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력 산업 구조가 전력 계통 구조가 발전, 송전, 배전, 소비자 되어 있죠. 이게 대규모 발전해서 장거리 송전 보내고 그 다음에 부하 인근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보급하는 배전과 소비자 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변화 때문에 기존에 없던 다양한 기술들,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ICT 기술 포함해서요 배전하고 소비자 땅에 많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전환에 기여를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분야는 저희가 물론 전체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주로 배전과 소비자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송전 쪽은 의왕에 있는 캠퍼스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광주 쪽에서는 소비자와 배전 쪽에 하고 있고 그 구성이 이제 4가지 센터가 있는데 기술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전과 소비자의 단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 기기들 주로 전력 변환 장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장치를 개발하는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시스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아니면 수용가나 아니면 어떤 지역 내에 어쨌든 독립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섬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리드처럼 해서 기존의 전력 회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비자 단에 모여 있는 소규모 전력 시스템들 뭐 그런 것들을 구성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분산 전력 시스템 연구센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전과 소비자 단에 다양한 그 컴포넌트들이나 기술들이 분포를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자원들을 엮어가지고 전력 시스템에다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하거나 비즈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로컬하게 서비스를 하거나 에너지 서비스를 하거나 하는 다양한 이런 비즈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이 에너지 플랫폼 연구센터가 되겠고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서비스고 기술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력계통 구조와 시장과 제도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정책과 시장을 연구하는 신산업연구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는 뭐 개념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구도가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센터에서 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 신산업 기술로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비즈가 되고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정책이나 비즈 모형이나 시장을 설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PP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 그러니까 여러 자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 발전소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자원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에너지 서비스 시장에 대한 프레임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공공 영역이 돼서 기업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비즈들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해서 수용가나 아니면 발전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현재 나와 있는 비즈들이 있습니다. 그 비즈들에 있어서 자원들을 사이징하거나 자원들에 대한 비시 분석이나 그런 측면에서의 설계를 할 수 있는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교육이나 그다음에 국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획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비들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산 전력 시스템 소규모 전력망에 해당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들은 뭐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DC 기반의 직류 기반의 소규모 시스템에 대한 마이크로그리드 설계와 운영, 실증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예를 들면은 한전의 관리 도서 중에 하나인 도서직에서 여러 가지 실증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DC 마이크로그리드는 지금 현재 비즈화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미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실증 단계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중전기기 업체들이나 교류 시스템에 대해서 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입장에서는 DC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 되겠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확장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시티 레벨이든 아니면 동 레벨이든 구 레벨이든 그 레벨이 전력 회사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구조,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저탄소 또는 무탄소 기반으로 독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제주가 CFI를 선언했죠. 그래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가야 되는데 2035년까지인가 30년까지인가 이제 제주 같은 특별 자치제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곳은 지금 대규모 개통하고 저기 육지하고 HVDC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카본 프리를 가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뭐 직류 기술을 조금 더 전력 시스템에 확장해서 좀 큰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료가 좋은 자료는 아닌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들의 좀 미래화, 고도화 시켰을 때 그 들어가는 인버터들,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들을 가져야 될지를 미리 저희가 디자인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력 변환 시스템 센터에서 하는 그 아까 말드린 장치 쪽을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주로 인버터 쪽,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연료 전지와 같은 그런 소스들을 전력 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전력 변환 장치들을 개발하는 쪽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HVDC, MVDC 해서 우리가 초고압 송전선로에 들어가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거나 그다음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MVDC 쪽은 지금 이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들어갔고 7년 동안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기술들을 배전단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전신주에서 흘러가는 정도의 레벨로 그 DC화하는 모든 걸 다 DC화하진 않지만은 일부 필요한 부분에 DC화를 시켜서 AC와 DC가 혼합 형태로 존재하게 해서 현재 교류 시스템 그
어,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형태인데요. 직류 배전망 자체가 송전망보다 지금 길이가 한 12배 정도가 더 선로가 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전원에 들어가는 이제 PCS 인버터 쪽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치들을 기업에서 개발하셨을 때 실제 한전이라든지 전력계통에 넣기 위해서는 바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지 트랙 레코드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실제 시스템에 가까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된 상태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힐스 같은 툴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실제 파워가 인발브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AI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미래적인 기술도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서비스 기술인데요. 지금 이제 가상 발전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 있는 조그만 자원들 ESS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EV까지 될 수 있겠죠. 전기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큰 발전소 형태로 해서 전력 시장에 참여한다든지 전력 시장에서 필요한 보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비용을 버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가상 발전소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가상 발전소는 여태까지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고 뭐 기대하건대 빠른 시일 내에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많은 중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소 복합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SK 에너지가 지금 전국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주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 자동차로 또는 수소 자동차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것을 전국에 있는 것들을 전부 전기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는 형태나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전에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스테이션은 이런 형태로 될 거다 해서 이제 스테이션을 우리가 실증하고 보급하는 형 쪽에도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건 SK와 지금 저희가 기술을 이전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부자 대규모 수용가들 뭐 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저희 같은 출연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산업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양한 자원들을 내가 가져야 되고 또는 가져와야 되고 주변에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내가 우리 그 수용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에너지 관리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은 결국은 그 기후 요소의 그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죠. 태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결국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예측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도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의 정확도에 따라서 더 가치를 부여해주고 내가 이만큼 내겠다고 해서 이만큼 가까이 낼수록 더 부가가치를 얹혀주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고 예측 기술이라든지 아까 또 언급을 여러 군데 해주셨지만 그런 자원들 새로 들어오는 자원들에 대한 자원 관리 기술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뭐 AI라든지 이런 게 해서 굉장히 유력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특히 현재는 재생에너지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탄소 중립까지 가려면 2050년까지 지금의 한 20배 정도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설비 규모는 엄청나야 되고 그러면 그 설비들이 20년, 30년 됐을 때 수명이나 안전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엄청난 KPX 같은 것들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O&M 쪽에 AI 기반의 O&M 기반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배터리 테스트하는 쪽인데요.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고 해서 1메가와트 시스템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시스템, 환경 테스트부터 해서 출력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지금 그 국제 규격에 따라 다 할 수가 있고요. 콜라스 국제 공인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게 되면은
바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단순히 레독스 플로우뿐만이 아니라 현재 레독스 플로우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1메가 이하의 모든 타입의 전지에 대한 테스트는 다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